선거 과정에 대해 아는 사람 있나요?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럼 선거 운동은 어떻게 할까요? 전반적인 선거 과정과 투표 절차, 그리고 선거 운동까지 저와 함께 알아봐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여러분, 선거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유권자가 되면 어떤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 선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요. 2022년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통령 선거는 5년 동안 행정부의 수반이 될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도지사, 시장, 시의원, 구의원 들어보셨죠? 네, 이런 분들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도 지방선거와 같은 날 투표합니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청소년들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감 후보자들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죠? 선거 과정 함께 알아봐요. 선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거인 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으로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적혀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가 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춰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 선거기간 개시일이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이고요.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투표. 어렵지 않아요. 투표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투표 날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이고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7일, 5월 28일입니다. 둘째,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간 내에 투표해야겠죠? 셋째,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선거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 집으로 우편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함께 투표하기 전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사용될 투표용지를 만나볼게요.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2022년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한 장이고 내가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자면 시장, 구청장, 지역구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구의원을 선출하므로 총 6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같은 날에 뽑기 때문에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투표용지가 많으면 혼동될 수 있으므로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투표하고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투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는 기호 없이 가로로 후보자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 추천을 받는 다른 선거의 투표용지와 구분하기 위하여 모양을 다르게 작성한 것입니다. 자치 구시군 의원 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에 2명에서 4명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 정수가 2명인 선거구에 정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면 투표용지 기호란에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표시합니다. 지금까지 투표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투표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투표소에 입장하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본인 맞아요? 본인 확인 안 되는 사진은 안 돼요. 잠깐! 투표소 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바로 신분증이죠. 그럼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을 캡처한 이미지는 본인 확인용 신분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 혹은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를 한 장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잠깐! 기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 전용 도장으로 찍어야 하고요. 개인 도장이나 펜, 볼펜을 사용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기표용구에는 인주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주를 따로 찍을 필요가 없어요. 투표용지마다 투표 도장은 한 번만 찍어야 해요. 투표 도장을 기표란 안에 정확히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후보 모두에게 여러 번 찍어야지. 만약 여러 후보자나 정당의 투표 도장을 찍거나 어느 기표란에도 찍지 않으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런데 투표지는 몇 번 접어야 되지? 한 번? 두 번? 10번?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SNS에서 투표 인증샷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투표를 했다면 우리도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표소 내에서는 절대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시 비밀선거 원칙 위반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는 방금 보신 것처럼 투표를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는 그 과정이 좀 다릅니다. 지방선거는 1, 2차로 나누어 투표합니다. 1차로 교육감, 시, 도지사, 자치구, 시, 군,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후보자 옆 기표칸에 투표하고 기표한 3장의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습니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요. 지역구 시 도의원, 지역구 자치구 시 군 의원은 후보자 옆 기표칸에 투표하고 비례대표 시 도의원,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명 옆 기표칸에 투표하면 됩니다. 기표한 4장의 투표지는 투표함에 넣습니다. 투표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그럼 우리가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투표함은 봉쇄에 봉인되고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됩니다.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를 쏟고 정리합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대선은 후보자별로, 지방선거는 정당별 후보자별로 정리합니다.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라는 곳에서 매수를 세고 육안으로도 전부 확인합니다. 집계가 완료된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확인합니다. 위원 확인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은 후보자별 정당별 투표수를 공표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발급한 개표 관람증을 받으시면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에서 개표 과정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선거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국회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지방선거는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선거운동 나도 할 수 있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입니다. 어떤 후보는 절대 찍어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 공무원 등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오늘은 2022년 3월 4일입니다. 소은 씨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2022년 3월 9일 대선에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갖게 되지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불법 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럼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언제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고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자 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든지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에 공유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내면 안 됩니다. 만약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문자 폭탄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의 질서는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거일을 제외한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여러분은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반 친구들에게 어떤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법으로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지만 저녁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정 선거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연설을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일한다면 어떠한 작은 호의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호의라도 선거운동을 한 대가를 받게 된다면 불법 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같은 주변인을 헐뜯거나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일인데요. 이런 행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2개 이상의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며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수많은 여론조사가 발표되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후보자나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SNS, 유튜브와 같은 뉴 미디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메시지들을 만들어 보내거나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거짓 사실이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내가 만든 또는 내가 전달한 잘못된 메시지들이 뉴 미디어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내가 하고 싶은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 없이 139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보냈다. 받았다.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이나 음식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반대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지만
포상금 최고액이 무려 5억 원입니다. 그럼 선거법 위반 행위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물론 신고 제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장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 또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